다원인 결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쌓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길을 걷다가 돌멩이를 밟고 넘어졌다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넘어진 원인을 찾아야겠죠. 우선 가장 먼저 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돌멩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밟고 넘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냥 주의력의 문제인데 하지만 왜 하필 거기에 돌멩이가 있었던 건지 다시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알고 보니까 그 돌멩이는 건축자재를 나르던 차량이 지나가다가 떨어뜨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돌멩이만 없었다면 내가 밟아서 넘어질 일이 없었겠죠. 그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잘못 운전을 했기 때문에 돌멩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잘못을 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아니라 차량의 차단막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그 돌멩이는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나도 아니고 운전기사도 아니고 차량을 만든 회사가 제대로 차량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길로 갔던 것도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가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인데요. 그럼 내가 왜 그 길로 갔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택시를 타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 약속했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었고, 그럼 왜 약속 시간에 촉박하게 늦게 나왔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늦잠을 잤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왜 늦잠을 잤었는지 따져보니까 전날에 늦게까지 마셨던 술이 문제였고, 그렇다면 술은 왜 마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의 상사가 자꾸만 술을 권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사건의 원인을 한마디로 일축을 하면 운명 때문이라고 주역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운명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멩이를 밟았는데 단지 놀랐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건 운명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을 뿐인 거죠. 하지만 돌멩이를 밟아서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당하게 됐다면 바로 이것은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운명이란 수많은 조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은 운명은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성과 정량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정성적인 문제지만 스코어를 묻는다면 이건 정량을 따지는 겁니다. 또 자식이 많다고 하면 정성적인 거고 2명이라고 하면 정량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바로 정성적인 건데 정량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자연과학에서 따지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주역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을 연구하는데 운명도 정성적인 것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이유는 우주 대자연을 정량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정성적인 건데 누가 부자가 되고 되지 못하는 것은 정성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만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해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주는 흐릿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건 대충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큰 틀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주는 이렇게 흐릿하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 이유가 있다면 그걸 방해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는 이걸 음양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조화가 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틀리고 말았죠. 우주는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정량적으로 불확정적인 거죠. 아무튼 운명은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결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수가 없는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나쁜 운으로 나타날지 한참 뒤에 나쁜 운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재수가 없는 나쁜 행동을 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쁜 운은 반드시 초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은 축척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원인이 축척이 되어 가다가 임계량을 넘게 되면 마침내 현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확률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나쁜 운을 병균이라고 했을 때 이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다면 곧바로 무조건적으로 발병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침투를 했던 병균은 언제든지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명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증폭이 되기 때문이죠. 병균이 얼마 침투를 못했을 때는 약하게 아플 수 있겠지만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크게 아프게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운명도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고요. 똑같이 증폭이 되면서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도록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쁜 운들이 우리가 재수가 없는 행동을 하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건데요. 반대로 좋은 운도 역시 내가 재수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운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운을 염두를 하면서 겸손하게 재수가 좋은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 성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평소에 작은 운이라도 축척을 해놓으면 그게 큰 운으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큰 운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운을 쌓을 수가 있도록 재수가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역에는 지뢰복이라는 괴상이 있습니다. 이 괴상은 행운이 조금씩 계속해서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운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나중에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좋은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눈에 보이는 큰 행운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을 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큰 행운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행동으로 좋은 운을 쌓아가야 하죠. 역시나 반대로 지금 당장에 내가 재수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 나한테 별다른 일이 생기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별거 없는지 알고 계속해서 재수가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나쁜 운이 쌓여서 나중에는 한 번에 큰 악재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거대한 사건에는 굉장히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거대한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은 이렇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계속해서 쌓이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큰 행운이 올 수가 있는 재수가 좋은 행동들을 하면서 좋은 운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큰 재앙이 올 수가 있는 재수가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성공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